남편이 더 이상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내담자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이용해 자신의 요구를 채우고자 했다. 하지만 사랑은 자신과 연인의 동질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결합은 오직 그것뿐이다. 그와 나의 동질성을 이해하는 것이라네요. 그게 아니라면 사랑은 그저 서로 동의할 만한 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들 미움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 권력이다.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권력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상대방을 조종하려 든다. 우리 문화에서 상호 투사는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당연히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살지 못한 삶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한동안, 그러니까 되돌려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상대방이 품게 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든 서로 투영한 살지 못한 삶을 각자 걷어들여 자신만의 것으로 환원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살지 못한 삶,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욕망,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되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걷어들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걷어들인다. 각자 내 것으로. 타인이 나한테 이것을 해주겠지 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좌절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걷어들이는 거. 그래서 그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이건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럴 때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투사를 되돌리는 일은, 이 투사라는 게 저 사람은 백마탄 왕자야. 이게 투사예요. 내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걸 마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 사람한테 반영된 거예요. 그걸 투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기대를 들어주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맨 처음에 서로 좋으니까 그걸 모르다가 어느 순간엔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지? 뭐 이런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안타깝게도 투사를 되돌리는 일은 기대를 가졌는데 안 되겠구나. 그런 순간은 대개 환멸과 함께 온다. 이해 가시나요? 와닿죠? 환멸과 함께 온다. 만약에 환멸과 함께 오는 그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깊게 사귄 게 아니죠. 근데 결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깊어지죠. 끝까지 갑니다. 결혼은 그 사람과 사람이 의식 세계를 넘어서 무의식 세계까지 도달하거든요. 무의식 속에 도달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떤 냉장고다. 그러면 내가 사과를 먹고 싶었다. 근데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사과가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 보통 없네. 그렇구나. 이러면 성숙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원했는데 왜 이걸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실망을 하고 내 결혼이 실패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모습은 거의 환멸이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제가 말을 잘 해야 될 텐데 잘 모르겠네. 어쨌든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왕자님이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니 당신은 공주님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전 심하게 솔직한 한 청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내게 털어놓았다. 사랑이 식었어요. 그냥 그 여자가 이제는 제 영혼을 채우지 못하네요. 나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기대했습니까?
자신의 살지 못한 삶을 다른 누군가가 품어주리란 기대는 일정 기간만 효과가 있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온다. 그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 부분에 있어 현명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현대인의 가장 괴로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저 그렇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지나가면 좋은데 이 현대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거죠, 상대방한테. 결혼하고 6개월이나 1년 또는 30년이 지난 부부관계가 삐걱거릴 때야말로 비로소 투사를 걷어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을 시기임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사실 위기라고 불리는 이 순간, 환멸과 함께 오는 이 순간, 사실은 이 순간을 잘 넘기면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한테 투사한 것은 사실 자기의 환상을 사랑한 거거든요. 투사를 걷어들이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자기가 바랬던 그 남자는 나의 환상이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 배우자는 그 남자는 여자는 아내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관계가 펼쳐진다 이 얘기입니다. 와, 짜자자잔 짜잔. 자, 읽어볼게요. 오직 인간에만이 참된 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이 인간에는 낭만적 연애 감정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다. 낭만주의는 서양 특유의 개념이고 12세기에야 등장했으니 그 역사도 비교적 길지 않다. 낭만적 사랑 그 자체로 자연히 결혼이 성립하고 유지되는 건 아니다. 인간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건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다. 어떤 책에서는 이런 사랑을 합리적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로맨스가 끝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그 사랑이야말로 고귀한 고차원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맨스가 끝난 사랑이 합리적 사랑으로 레벨업 됐을 때 굉장히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자신의 살지 못한 삶을 자신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씌운다. 정작 상대방은 보이지 않고 참된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 남자도 환상을 보고 여자도 환상을 보고 실제로 거기 존재하는 사랑과 관계없는 환상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이걸 사람들은 이제 로맨스라고 여기고 있고 또 첫눈에 반했다.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투사를 강렬하게 하는 거거든요. 척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자기 환상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강렬하게 떨리고 몰입하고 열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과 사랑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살지 못한 어떤 기대감, 환상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연애 감정은 일종의 신성한 중독이다. 사랑은 인간적인 능력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한다. 서로 비슷하고 가까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느낀다. 상대방을 신격화하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임한 신이 되길 요구하면서 자신이 그런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연애 감정은 신앙생활의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연애는 심오한 영적 경험이다. 많은 이에게 평생의 유일한 종교적 경험이며 신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수단이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자신의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짊어져 달라고 청할 때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려 노력해야 한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신비한 특성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가리게 될 거란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게 시작이다. 나는 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고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낄까? 진실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일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리는 유리 덮개를 씌우는 걸까? 살지 못한 삶이 만든 그림자는 시야에서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마구 튀어다니는데 우리는 이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특히 연애 관계에서 투사의 정도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이나 세상이 아니라 그들을 거울 삼아 비춘 자신의 잠재력을 본다. 이러한 상호투사는 스스로 아는 수준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므로 반드시 이를 의식하여 자신의 것으로 환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된다. 사실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투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투사의 강렬한 정도가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어떤 잠재력이래요. 그러니까 강렬한 열정, 욕망만큼 자기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투사했지?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역량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 왜? 나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우리는 투사를 통해 성장한다. 그렇게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투사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어떤 강렬함이잖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리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투자해서 정신없이 달리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의식에서 어떤 작용들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의식화, 지성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는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서는 여정과 비슷하다. 이상과 사랑을 어딘가에 투사하지 않는다면 굳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맞죠? 황금 양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찾으러 떠나는 거잖아요. 무언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는 거죠. 근데 투사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황금의 양털이 뭐 어디에 있다? 아니 그거조차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날이죠. 하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얻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자, 그 여정이 황금 양털을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이 중반을 넘어가면 우리가 투사한 가치, 희망, 꿈들은 그 마력을 잃어버리고 환상은 환멸로 바뀐다. 이제 현실을 느끼는 거죠. 잃어버린 조각들을 모아 더 온전한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면서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인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하는 것이고 또 그런 깨져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조각들이 모여서 나의 존재를 더욱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한 살지 못한 삶이란 것을 보통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 근데 보통 그 그림자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깥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 부분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애를 많이 해라. 젊었다면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연애 많이 하십시오. 사랑은 자기를 심화시키는 가장 쉬운 경험이죠.